어느 날 갑자기 건보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서 당황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이건 1,000만 원의 비밀을 모르셨다가 예상치 못한 비용을 치르게 되시는 건데요. 안 그래도 오른 보험료 때문에 속상한데 뒤따라오는 페널티까지 확인하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은 예전 같지 않고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나날이 커지니 고민이 참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고 안심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낮은 1,000만 원이 건강보험료의 숨은 복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건보료의 비밀과 올해부터 확대된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장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혜택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법상의 기준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확실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재테크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초과분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하 16.5%에서 최대 49.5%라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금의 주의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꼭 아셔야 할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때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 보험료를 내지만 은퇴자나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는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초과분이 아닌 금융소득 전액이 보험료 산정 점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더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계신 분들은 연금과 이자 등을 합친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렇게 지역가입자가 되면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계신 주택과 자동차까지 모두 자산 점수로 매겨져 매달 상당한 금액의 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2,000만 원은 소득세 기준이지만 1,000만 원은 건보료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가지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 변화까지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율의 합산 적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만 원을 초과할 시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어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내가 번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가중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전액이 산정소득에 포함되므로 본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연간 상당한 금액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의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요율이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요 절세 상품의 가입 제한입니다. 정부에서는 서민과 고령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저율과세 예탁금과 65세 어른들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적이 있다면 향후 3년간 이러한 절세 상품의 신규 가입이 제한됩니다. 결국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을 때만 조정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자, 배당,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득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실제 소득은 줄었는데 과거의 높은 기준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계셨다면 이제 정당하게 조정받아 돌려받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신청 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직접 홈페이지나 지사를
절차를 통해 신청하셔야 됩니다. 2026년 11월에 재정산 및 정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니 미리 일정을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 실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기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의 한도를 최우선으로 활용하세요. 비과세나 저율과세 상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일반 예금보다 먼저 한도를 꽉 채우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 부담을 낮추기 때문에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의분산과 전략적인 증여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본인 명의로만 집중하기보다는 배우자와 나누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에게 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증여세보다 매년 반복되는 소득세와 건보료 부담을 합산했을 때 소득 분산이 전체 자산 형성에 훨씬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을 요약하자면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세금은 2천만 원, 건보료는 1,000만 원. 이 두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꼭 체크하세요.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 분들은 1,000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건보료의 관리의 핵심입니다. 확대된 소득 정산 제도를 활용해 과도하게 납부 중인 보험료가 있다면 권리를 꼭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